자, 저희가 요 전 시간에 여기까지는 지금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딱 누르면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보낼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저희가 좀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구해도 되고요. 사실은 요 저자의 여기 보니까 여기 리소스에 보시면 스태틱에 여기 이미지스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쭈루룩 들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하나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사실 너무 귀찮으니까 저희 그냥 여기 샵까지 가시면 샵에 가서 여기 코드를 그냥 집으로 받으시면 요 받는 거 아시죠? 누르시면 그냥 프로젝트 자체를 다운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사이즈 얼마 안 크니까 다운 받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열어요. 압축 풀기 해서 열고요. 자, 저희 요거 연 다음에 아니, 열렸겠죠 이미? 이거 압축 풀었죠 좀 전에. 자, 여기 아마 다운로드에 가시면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됐을 거예요. 다운 됐고, 여기서 소스에 메인에 리소스에 스태틱, 여기에 가면 지금처럼 저렇게 이미지스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하나 복사하셔가지고요, 잘라내든 복사하든 뭐 해서 저희가 이거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그냥 갖다 놓을게요. 사진이라는 데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내 로컬에 있는 거 서버에 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치는 그렇게 파악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여기 파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진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셔츠 첫 번째 거 누르면 이렇게 셔츠.jpg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셔츠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파일 선택을 했는데 요거 말고 뭐 문서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PDF 파일을 걸었다. 올라오네요.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건 뭐 그건 나중에 저희가 찾아보면 되겠고요.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동작을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해당 사항이 없는 애들을 올리면 안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건 뭐, 제 예상과 다르네요. 당연히 아까 스크립트가 있길래 걸러낼 줄 알았는데, 요거는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요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얘가 샥 들고 요로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는 그 동작을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어때요? 이미지 넣으면 이미지만 넣을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오류가 안 떠요. 그죠? 우리는 맨날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오류가 안 뜨는데 실제로는 오류가 엄청 많이 뜰 그런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등록을 위해서 몇 가지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하기라는 걸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속성 넣는 데다가 파일당 최대 사이즈, 그 다음에 요청당 최대 크기, 그 다음에 업로드할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고 하는 데로 갈게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데 가서 맨 밑에 가서요,
이게 뭐니? 아, 저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사실 웃을 일이긴 한데 이거 옛날 어떤 친구가 회사를 갔는데 자기 얼라창에다가 이상한 글을 써놨어요. 근데 시연하는데 그 얼라창에 튀어 올라왔어요. 그 친구 회사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연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대표님 앉혀놓고 시연했는데 얼라창이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내가 내 소스라고 해도 이게 언제 어떻게 지금 봐봐요. 제가 이거 나 줄 줄 알았나. 근데 줬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영상에도 찍힌 거거든 지금. 그죠? 이정윤 학생 겁니다. 이정윤 학생. 자, 농담이고 아니 어쨌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석 달 때 막 장난스럽게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터브 올릴 때 뭐 막 농담하고 뭐 장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예 습관 자체를 그렇게 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석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공식 문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런 실수 없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희 여기로 내려가서요. 시큐리티 유저 설정이라고 하는 애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뭐 할 거냐면 파일 업 다운로드 설정이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스프링에 이거 점 누르시면 이제 뭔가 쩌르륵 올라오는데, 자, 저희는 스프링 서블릿에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데 멀티 파트라고 이제 올라오면서요. 멀티 파트에서 저희가 체크하는 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멀티 파트 맥스 파일 사이즈 요거 맥스 파일 사이즈를 넣는데 지금 저희가 속성창을 당겨왔는데 이렇게 내니까 오류가 뜨네요. 그죠? 지금 저희 거 보시면 여기가 맥스 파일이라고 될 거고요. 여기를 사이즈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사이즈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20MB 이렇게 넣을 거예요. 추천해주는 게 꼭 답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스프링의 서블릿에 멀티 파트로 만들 건데, 자, 저희가 그 다음에 할 부분은 뭐냐면 맥스 리퀘스트라고 할 거고요. 리퀘스트 사이즈 라고 할 거고, 이건 100메가 정도로 잡아줄게요. 그냥 뭐 많이 잡아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 학교에다가 메일이나 뭐 데이터 올리면 50메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다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는 경로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로케이션을 잡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이템 점 이미지 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이 명칭은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되고, 자, 여기에다 잡을 건데 어디다 잡을 거냐면, 자, 저희가 아예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띄우시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밖에 없으니까 C 드라이브에다가요. C 드라이브 띄우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들 건데, 새 폴더의 이름을 샵이라고 만들게요. 샵. 그리고 샵에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저희가 아이템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요러고 들어가면 C 드라이브의 샵의 아이템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임의로 만드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쓰시면
경로를 여러분만 알아보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경로를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자, 근데 저희가 자바를 쓰다 보면 자바에서 이렇게 저희가 C 드라이브 경로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때는 항상 두 개를 적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다른 파일 시스템 리눅스나 뭐 아니면 맥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통은 슬래시를 이렇게 거꾸로 씁니다. 물론 윈도우에서도 저희가 이게 두 개 말고 이렇게 역으로 쓰는 게 먹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요걸로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이미지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주시면 첫 번째 짝대기는 이스케이프 문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를 넣으셔야 슬래시 하나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경로를 업로드 패스라고 잡을 거고요. 이 업로드 패스는 파일이라고 적어주고요. 지금 봤던 짝대기를 3개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샵이라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두 개를 잡아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쓸 건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냥 DB에다가 이미지마저도 그냥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이미지가 보통 몇 메가에서 몇십 메가까지 되기 때문에 어때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DB가 너무 버거워지거든요. DB 용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로드 되는 파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이 파일을 하나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쌓을 거고요. 그 DB에다가는 뭐만 하냐면 그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만 이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일을 여러분이 등록한 파일을 놓을 곳을 이렇게 지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지정을 한다고 시스템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시스템이 저 위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서버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이 경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 애들만 어때요? 다 접속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 건 이 소스부터 보여요. 소스부터 보이고 여기는 어디요? 리소스부터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프로퍼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프로젝트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 루트가 잡히거든요. 전에 여러분들 우리 자바 시간에 뭐 했어요? 이미지 올려놓고 경로 잡아봤잖아요. 그죠? 그때 잡아보면 그게 요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경로거든요. 아니면 이런 절대 경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웹서버가 여러분의 로컬 시스템을 막 건들면 안 되겠죠? 그럼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그거를 미리 잘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저희가 그 동작을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자바에 요거 여실 거고요. 이름이 너무 기네. 자, 어쨌건 여실 거고 여기에 컴피그라고 하는 데로 갈게요. 컴피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 경로를 걸어줄 때 저희가 클래스를 하나,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그 설정 파일을 웹 MVC config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웹 MVC config.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하나 갖다 붙일 건데요. implement라고 붙일 거고요. 웹 MVC C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여기에 MVC configur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MVC 처리할 때 그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넣을 거고요. 얘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Alt Shift하고 S 누르시면
이클립스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 팝업창 올라오잖아요. 이 중에 오버라이드 슬래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걸 누르시면 이 웹 MVC 컨피겨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메소드들이 있어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D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디폴트 메소드들이에요. 디폴트 메소드. 기억나요 혹시? 인터페이스가 원래는 추상 메소드만 갔잖아요. 추상 메소드만 갔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뭘 가져요? 디폴트를 가져요. 그죠? 디폴트 메소드라는 걸 갖고 얘가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는 이 디폴트 메소드 중에 리소스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요거 add resource handler라고 하는 애를 붙이실 거고요. 체크하시고 OK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돼요. 디폴트지만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자, 여기 봤더니 리소스 핸들러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지스트리를 등록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등록을 할 거예요. 저기서 받은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리소스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리소스 핸들러를 갖다 붙일 거고요. 저희가 붙일 리소스 핸들러의 위치는 저희가 이미지 등록하는 거니까 이미지스라고 하고 요 아래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애들을 갖다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웹상에서는 저 경로로 슬래시 밑에 이미지스 밑에 있는 애로 저희가 접근을 할 거고요. 이놈에 대한 진짜 경로 여기 보면 add resource locations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진짜 우리 경로를 붙이셔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C 드라이브에 어쩌고 붙여야 되는데 걔를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 놨죠.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가져다 쓰려고 해요. 요거 업로드 패스를 가져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여기다 골뱅이 하나 넣으실 거고요.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롬복에 있는 애가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value를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value에 원래 value라는 애가 올라와 있는데 좀 이상하네. 잠시만요.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value라고 적고요. value라고 적으면 저 어노테이션에 있는 value가 올라오고요. value가 올라올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원래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붙는데 안 붙네요. 말고 하죠. 그냥 바로 붙이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쌍따옴표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도 안 나와요? value가? 여러분 나오죠? 왜 내 것만 여기 나오네 다시? 뭐지? 왜 아까는 안 나왔죠? 이게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여기다가 지난주는 파워를 날리더니 오늘은 어쨌건 이게 안 되네요. 자, 어쨌건 여기 value라고 하는 형식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쌍따옴표 넣고 넣는데 저희는 여기다 달러 표시 형식으로 넣을 거고요. 저희가 어디요? 저쪽에 있던 이걸 그대로 긁어오죠. 여기 있던 업로드 패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업로드 패스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올 건데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있잖아요. 값이 들어있는 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으로 해서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업로드 패스라는 이름으로 쓰면 여기에 값이 세팅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저 경로를 이제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로케이션에 우리는 뭘 넣게 되어 있냐면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된 스트링인데 이게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추격 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저기 있는 패스를 걸면 저거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세팅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실제 파일 업로드 하는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제 뭐 보는 책마다 아니면 사이트들마다 다 다르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사실은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꼭 요 아이템에 속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전번에 만들어 놓은 이런 유틸이나 이런 데다 파일 업로드를 파일 처리하는 서비스를 올려놓으면 좋은데 저희는 그냥 요 아이템 쪽에다가 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저희가 붙여 놓을게요. 자, 아이템에 가서 서비스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패키지로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붙일 거예요. 자, 저희가 처리할 서비스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는 그런 애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래스로 파일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나 붙일 거예요. 자, 저희가 보통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뒤에 붙으면 여기다 골뱅이 하시고요.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등록을 하실 거고요. 파일 서비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파일 서비스는 보통 두 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하나는 파일을 만드는 일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파일을 지우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게 보통 공통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쓰실 거고요. string이라고 쓰실 거고 여기다 이제 upload file이라고 넣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스트링으로 된 파일 패스를 하나 잡을 거고요. 파일 패스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책에서는 지금 업로드 패스라고 되어 있네요. 업로드 패스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파일 올려놓을 그 위치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링으로 해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받아올 거예요. 파일 네임. 세 번째로는 바이트 타입으로 된 우리 실제 파일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올 거예요. 지금 보면 얘가 스트링 타입이라서 이게 오류가 뜨니까 그냥 제가 나중에 수정할 거 생각하고 리턴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넣는다고 할게요. 아니면 넣을까요? 그냥 안전빵으로. 나중에 잘 고치셔야 돼요. 이거 빼먹지 말고. 자,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역할은 뭐냐면 어떤 특정 폴더를 잡고요. 그 폴더에다 파일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파일을 올리다 보면 충돌이 나죠. 파일 명칭이. 파일 명칭 충돌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을 써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UUID 써가지고 하는 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 정보 가지고 와서 파일명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디렉터리, 날짜마다 디렉터리를 다시 계속 만들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거나 쓰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저희는 그냥 제일 간단한 UUID 쓰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UUID라고 하는 눌러보시면 자바 util에 있는 애고요. 자, 이 UUID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UUID에 아래 보시면 랜덤 UUID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의의 UUID를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쪽에서 파일을 받아오는데 파일의 확장자 부분을 이제 떼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에 extension이라고 문자열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문자열은 저기서 받은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받아온 다음에 그 파일 네임에서 서브 스트링을 해요. 서브 스트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확장자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점 나타나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우리 확장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파일들은 중간중간에도 점을 찍거든요. 중간중간에도 점을 찍기 때문에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점 위치를 알고 그 뒤에 있는 애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는 애를 확장자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브 스트링을 만드는데 지금 받은 오리지널한 파일 네임에서 보통은 인덱스 오브 하면 처음부터 위치를 찾아오는 거고요. 이 라스트 인덱스 오브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위치를 찾아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문자 넣는 게 있고요. 위에는 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자열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문자열을 넣는 게 더 편하니까 문자열 넣게 하고 마지막에 있는 점 위치를 주면 그 위치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뒤쪽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요. 사실은 그 위치부터면 어때요? 우리는 점이 포함될 거라고 보지만 실제는 0부터 세기 때문에 어때요? 그 위치라는 게 0 다음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끝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서브 스트링은. 서브 스트링의 또 다른 방식은 여기에 시작 위치랑 랭스를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겠고요. 우린 뒤에 거면 땡겨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확장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스트링으로 세이브될 세이브될 파일 네임을 정할 건데, 자, 우리가 정할 파일 네임은 지금 저기 보듯이 어떻게 해요? UUID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다 그냥 바로 저희가 확장자 붙이면 될 것 같은데, UUID는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UUID는 toString으로 문자열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아니라 뒤에다가 바로 뭘 붙여요? 확장자 붙이시면 되겠죠? extension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름은 a.txt인데 여러분이 UUID로 하면 1, 2, 3, 4, 5, 6, 7, 8 어쩌고 저쩌고 하는 파일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뒤에 확장자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뀐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파일 경로, 스트링이 있는 파일에 업로드가 되는 URL, 업로드 URL이라고 하면, 자, 파일 업로드가 되는 그 경로를 얘기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업로드 패스에다가 업로드로 하겠다라고 하는 저 패스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슬래시라는 거 하나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saved 파일 네임을 적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저 경로 있죠. C 드라이브가 됐건 D 드라이브에 어디에 슬래시에 지금 만든 UUID 이름으로 만든 애의 확장자가 붙는 그 파일로 어떻게 해요? 파일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경로 준비가 된 거예요. URL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걔를 거기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적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이라고 하는 애에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만들 거고요.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만들 건데 우리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웃풋 스트림을 만드는데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문자열로 위치를 줄 거예요. 그 위치가 뭐예요?
saved 파일 네임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여기 보면 파일 업로드 URL이라고 하는 애를 주시면 저 경로에다가 이제 만들겠죠. 파일을 저장하겠죠. 자, 근데 얘가 그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장하다 보면 어때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트라이 캐치로 해도 되지만 위로 예외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선언부에다 예외 구문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파일 not found보다는 어떻게 해요? IO exception 처리하다가 예외가 보통 발생할 거니까 이걸로 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서 내려가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에러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어떻게 해요? 라이트 해주면 되죠? 라이트 해주면 되는데 저희 봤더니 라이트 하는 방법은 바이트 배열을 적을 수도 있고 정수 하나를 적을 수도 있고 바이트 배열의 일부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바이트 배열을 넣을 거고 이 바이트 배열은 여기서 받아온 뭐예요? 파일 데이터가 되겠죠? 파일 데이터를 잘 넣으면 돼요. 자, 얘가 만약 버퍼를 쓰는 경우면 우리는 플러시를 하겠지만 쟤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close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때요? 이제 정상적으로 파일까지 닫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리턴할 거는 내가 업로드를 하고 나면 그때 만들어진 파일명을 리턴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saved 파일 네임을 가져와서요. 여기에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동작이 뭐 한 거라고요? 경로하고 파일명 들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파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특정한 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생겨요? 그 위치에 진짜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작을 얘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지우는 동작도 할게요. 아예. 자, 여기 보면 public void delete file 이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스트링에 파일 패스 이렇게 하나 받아올 거예요. 자, 저희는 파일을 지우기 위해서는 파일로 지우기 위해서는 일단 파일 객체가 있어야 되죠. 파일 객체를 하나 받아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delete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줄 거고요. new 파일로 만들 건데 파일을 만들 때 얘가 뭘 줘요? 파일 패스를 주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온 파일 패스를 줘서 걔를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아까 만들었던 UUID로 되어 있던 그 긴 이름의 확장자가 있는 애 있잖아요. 그 특정 경로에 있는 애. 걔를 여기다 걸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은 두 가지겠죠. 만약에 어때요? 저기 있는 delete 파일이라는 애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한다는 게 뭐 is로 시작할 줄 알았더니 exist라는 애가 있네요. 그죠? 존재한다면 그죠? 지우려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지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delete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정말로 우리는 delete를 해주면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우지 않았어요.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죠? 이건 안 써도 되겠네. 아니면 사실은 이거 동작하고 나면 여기에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남겨주는 게 좋으니까 로그를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걸뱅이 하실 거고요. 저희가 로그를 요 전까지는 이렇게 로그 해가지고 로그4 j2 롬복에 있는 얘를 썼는데요. 요거보다 찾아보니까 SLF j4라고 하는 얘가 더 최신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바꿔보니까 얘가 더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는 법은 똑같아요. 로그에 info라고 주면 이전에는 여기 인포 주면 한 이쯤 되는 이렇게 여러 개 적는 애가 막 제일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구직은 막 지우고 썼는데 얘는 스트링이 제일 위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로 붙일 거고요. 파일을 삭제
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요. 만약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주고 이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파일에 대해서 지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애들은 잘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동작에 묶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만들 때 아까 얘기했듯이 UUID로 만들고 경로를 만드는데 경로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다른 날로 만드셔도 돼요. 다른 경로에다가 이렇게 파일 가능한 한 겹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소만, 그러니까 이런 UUID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레포지터리 처리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다뤄야 되잖아요. 파일을 등록하고 다루고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이미지 파일들을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엔티티에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엔티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템 엔티티 하나에 아이템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연관이 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레포지터리를 보면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레포지터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 삭제해 주거나 뭐 추가해 주려면 자기가 여기다가 레포지터리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하시고 지금 보면 레포지터리니까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죠. 자, 얘 이름은 뭐예요?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뭐 거의 기계적이죠. 어떻게 해요? 익스텐즈에 뭐예요? JPA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가 뭐 건드릴 엔티티의 이름은 뭐겠어요? 아이템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등록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아이디는 우리 뭐 다 롱 쓰고 있으니까 롱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요 이미지를 등록하려고 하는 DB 테이블이 있고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레포지터리가 있어요. 세이브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을 저장할 건지 뭐 추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서비스로 가서 이제는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로 가서 서비스 만들 건데 서비스의 이름은 뭐가 돼야 돼요? 아이템 이미지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아이템 이미지 서비스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 붙이셔야 되고요. 저희는 아마도 여기에다가 다른 애들을 불러와서 쓰겠죠. 뭐 제일 간단하게 이런 레포지토리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required args constructor라고 해서 우리 auto-wired를 그냥 그 파이널로 처리하는 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단 갖다 붙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템이 하나를 등록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템 등록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그림을 등록할 거죠. 여러 개를 등록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 이미지를 처리하다가 얘 이미지를 처리하다가 뻑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저장할 거예요? 아니면 다 취소할 거예요? 그림 3장을 여러분이 그림 3장을 붙여놓고 저장이라고 눌렀는데 저장을 하러 들어가다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성공했는데 세 번째에서 실패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까지 두고 세 번째만 버려요? 아니면 다 취소해요? 당연히 다 취소가 맞아요. 그게 뭐예요? 다 하거나 다 취소가. 그게 뭐예요? 그게 트랜잭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걸려야 돼요? 트랜잭션이 걸려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트랜잭셔널이라고 걸 건데 우리는 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트랜잭셔널을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걸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하게 그 정보들을 접근할 건데 프라이빗 파이널로 할 거고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레포지터리를 접근할 거고요. 이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요게 있어서 우리는 뭐 안 해도 돼요. 여기 오토와이어드 안 해도 얘가 이제 메모리에 자동 올라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서비스 하면서 파일을 등록하는 일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빗하게 파이널로 파일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등록을 할 거예요. 파일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칸을 비워놨다는 건 나중에 여기는 뭔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아래쪽에 가서 저희가 좀 처리를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퍼블릭 하셔가지고 void로 save item image라고 하는 애를 저장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를 이제 하나씩 저장하려고 해요. 원래는 여기 있는 트랜잭셔널이 여기 붙어도 돼요. 왜냐면 요 메소드가 트랜잭션 동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셔도 되는데 여기다 붙이면 이 전체 메소드가 다 트랜잭션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아이템 이미지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애를 받아올 거고요. 얘를 저희는 아이템 이미지라고, 지금 얘처럼 얘가 자동으로 변수가 안 생기는 건 뭐라고요? 여기에 얘가 아직 등록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엔티티를 걸어주시고 변수 하나 넣으시면 아이템 이미지라는 변수 바로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템 이미지는 내가 DB에 넣을 정보예요. 여기 있는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애는 결국 요거 이렇게 눌러서 가보면 뭐예요? 아이디랑 이미지 이름이랑 오리지널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 있던 애가 뭐예요? 아이템 이미지란 말이에요. DB 테이블이에요. 이거 사실은. 자,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파일 서비스를 걸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파일이 있어야 되죠.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파일을 이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해요? 멀티 파트 잠시만요. 멀티 들썼네요. 그죠? 멀티 파트 파일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그죠? 웹에서 제공해주는 파일 처리하는 이런 애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JSP에서 혹시 파일 업로드 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JSP에서 파일 처리하신 적 있을 거예요. 있죠?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뭐 게시판 하면 파일 업로드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따로 라이브러리를 갖다 붙여요. 보통은 여러분이 막 뭐 해서 파일 업로드 이런 거 하면 코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주로 많이 붙이거든요. COS라고 하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많이 붙여요. 몰라요? 여기에 파일 업로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거 JSP에서 주로 파일 업로드 할 때 여기 cost.jar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 업로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cost.jar라는 파일이 되게 옛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이거 파일 업로드 할 때 저희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저희는 뭘 안 붙여요? 라이브러리 안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프링 자체에서 제공하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가 엄청 쉬워졌어요. 옛날엔 되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여기 그냥 이렇게 파일에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땡겨오면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올라오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럼 나는 이거 저장하러 갈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스트링으로 오리지널 이미지 네임이라는 거를 쓰고 싶어요. 자 근데 나는 파일을 딱 받아온 시점에 보면 여기 안에 여기 멀티파트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거 실제로 잘 열어보시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오리지널 이름이랑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얘 컨텐츠 타입부터 네임 뭐 오리지널 파일 네임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쫙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이즈까지. 그래서 파일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난 그 중에 오리지널한 이름 가져오려니까 뭘 가져오면 돼요? get original name 가져오면 걔 원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UUID로 긴 이름을 만들겠지만 DB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이름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그 이름을 찍어서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원래 이름을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이상한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오리지널한 네임을 미리 챙겨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여러분의 이미지 네임을 준비를 해 놓을 건데, 이미지 네임을 일단 긴 걸로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미지 네임은 아까 어디서 만들었어요? 파일 서비스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에 이미지에 대한 경로 URL도 만들어 올 거예요. 자, 저희는 물어볼 거예요. 뭐라 물어볼 거냐면, 저기 있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빈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거거든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빈 거냐?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물어봐요? 이게 뭐 공백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그건 너무 없는 거고, 보통은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다 util이라고 적으면 문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util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utils까지 적으면 그러고도 엄청 많죠.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 타임리프에서 나온 util이 있어요. 요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문자에 지금 보듯이 empty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빈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뭐요? 이 오리지널한 네임을 넣어서 물어보겠죠? 이게 비면 우리는 할 게 없는데 이게 만약 빈 게 아니면 여기 낫을 붙여서 빈 게 아니면 우리 뭐 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파일 저장하는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받아올 건데 이 이미지에 대한 이름은 어떻게 해요? 파일 서비스에 보면 파일 서비스에서 우리 뭐 했어요? 업로드 파일이라는 거에서 파일 업로드 시켰죠? 그죠? 그래야 뭐가 나와요? 진짜 UUID라고 해서 우리 등록할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걸 걸 건데
자, 여기 봤더니 맨 처음에 뭘 걸으래요? 업로드 패스를 걸으래요. 업로드 패스. 이건 잘 모르겠고. 자, 두 번째 봤더니 뭘 주래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주래요. 그럼 여기 오리지널 파일 네임 주면 되고요. 세 번째 뭘 주래요? 바이트로 된 파일 데이터를 주래요. 바이트로 된 파일 데이터. 사실 파일 정보 주라는 거예요. 파일 정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 주고 점 눌러보면 뭐가 나와요? get byte라고 해서 얘가 바이트 배열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get byte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이트 배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아까 뭐 한 거예요? 파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맨 앞에 뭘 넣어야 되냐면 얘네들을 등록할 등록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등록 위치는 우리가 어디다 넣어놨냐면 여기다 넣어놨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걔를 불러와야 돼요. 어디 있는 애? 저 프로퍼티에 있네. 어떻게 불러왔죠? 골뱅이의 value로 해서 value죠. value로 해서 하는데 저거 긴 거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얘로 불러올 거고 또 안 나타나는데? 그냥 쓰죠.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value라는 프로퍼티도 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달러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거기서 가져왔던 뭐예요? 그 경로인데 이미지에 대한 로케이션 경로. 여기 보면 위쪽에 있던 거 있죠? 요거 아이템 이미지 로케이션. 요걸 가지고 와요. 요걸 가지고 와서 저기에다가 얘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으로 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있는 전체 경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뭐 해서 아이템까지 있는 경로가. 그래서 요 경로를 여러분이 어디요? 여기에 경로에다 넣어 주시면 얘가 절로 날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들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맨 뒤에 세미콜론까지 딱 주시면 돼요. 자, 세미콜론을 줬는데 여기 빨간 줄이 쫙 가요. 이유는 얘를 보면 알겠죠? 얘가 왜 그런지. 얘를 가서 봤더니 얘가 뭐해요? 예외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요?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예외 처리 안 하고요. 저희 컨트롤러 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위로 다시 던져요. 이거 예외 처리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죠? 어쨌건, 지금 예외 처리 안 할 거예요. 그냥 위로 예외를 던져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이름을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할 거는 경로를 또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로는 어떻게 받아와요? 경로는 저희가 이미지 URL 이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애를 쓸 건데, 저희가 실제 있는 애의 경로를 내부에서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다 세팅했잖아요. 여기다가 요렇게 세팅했잖아요. 그죠? 이미지스에 이렇게 세팅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미지스에 이렇게 하고 실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갖다 붙일 거고요. 그리고 뭘 붙여요? 이미지 네임을 가져다가 붙일 거예요. 저렇게 해야 뭐예요? 진짜 우리가 적어놓은 그 경로 있잖아요.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놓은 그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UUID로 된 애로.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상품 이미지를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템의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설정할 건데, 일단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저기 보면 지금 아이템 이미지가 있으면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요? 정보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예요? 업데이트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맨 앞에다가 오리지널한 이름 줄 거고요. 두 번째에 이미지 이름 줄 거고, 세 번째 URL 줘서 처리를 할 거예요. 얘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들고 온 걸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싹싹 바꿔주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이템 이미지라고 해서 DB에 저장할 애가 다 만들어진 거죠? DB에 저장할 애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레포지터리를 불러다가 거기에다가 세이브를 걸어버리겠죠? 뭐를? 저 아이템 이미지를 걸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저 정보를 들고 가서 샥 저장이 돼버릴 거예요. 될까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한 동작은 뭐예요? 아이템이랑 연관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린 뭐도 저장해야 돼요? 아이템도 저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아이템 저장하려고 이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무슨 서비스요? 아이템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New Class 아이템 서비스라는 애를 만드실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월뱅 하시고 서비스로 갖다 붙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을 거예요. 이거 긁지 말고 이거 그냥 그대로 당겨봅시다. 자, 여기 트랜잭션을 왜 붙여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등록하다가 이미지 등록하다가 깨지면 어때요? 지금 했던 일을 다 다시 해야 돼요. 완전 다 롤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셔널을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는 프라이빗하게 파이널로 된 애들 중에 아이템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애를 가져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파이널로 된 애 중에 저희는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레포지터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터리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죠? 아이템 이미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이템 이미지 서비스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퍼블릭으로 접근할 거고요.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나면 아이템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ID 값이 하나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롱형으로 여러분이 리턴을 하나 받을 거고요. 물론 뭐 아이템 자체를 받아도 되는데 어쨌건 롱형을 하나 받을 거고, 저희는 세이브 아이템이라고 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세이브 아이템을 하는데 요거 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웹페이지 갔다가 들고 들어오는 애가 뭐냐면 아이템 폼 DTO였어요. 그죠? 아이템 폼 DTO라는 애로 아이템 폼 DTO 하나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쪽 웹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뭘 받아왔냐면 파일들 여러 개 받아왔잖아요. 파일들 받아왔는데 그 파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올 거냐면 리스트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온 애가 멀티
멀티 파트 파일 형태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걔 이름을 저희는 아이템 이미지 파일 리스트라고 받을 거예요. 저 롱형으로 리턴하니까 그냥 저희는 여기다 리턴에다가 객체니까 그냥 널이라고 하나만 넣어서 오류 없게 할게요. 자, 저희는 컨트롤러 단에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포스트로 넘겨온 뭐요? 요거 하고요. 파일 정보를 리스트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파일 정보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아이템 폼 DTO에 보시면 요 폼 DTO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템으로 만들어야 집어넣죠. 그죠? 아이템으로 만들어야 아이템 위치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준비를 할 거고요. 이름은 아이템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는 받아온 뭐예요? 아이템 폼 DTO라고 하는 애를, 얘는 뭐예요? 얘는 DTO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엔티티로 바꿔야 되잖아요. 엔티티로 바꾸는 애가 여기 봤더니 뭐예요? create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create 아이템이라는 걸 걸어만 주면 얘가 요걸로 바꿔요. 여기 가서 보시면 얘가 뭐예요? 우리 매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매핑해가지고. 이건 시간 없으니까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요? 등록시켜버려야 되죠? 요것만이라도 먼저 등록을 해야 뭐가 나와요? 얘에 대한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번호대로 뭘 해요? 이미지를 걸어줄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아이템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데다가 어떻게 해요? 세이브로 뭘 걸어줘요? 이 아이템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저장해버려요. 그죠? 저장을 할 거고, 저희는 이제 뭐 하러 갈 거냐면 그 DB래 지금 그림 저장하러 갈 거예요. 저희 요거까지는 하고 끝낼게요. 네? 조금만 더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미지 등록하러 갈 건데, 자, 저희는 포문으로 돌릴 거고요. 여기 인덱스 있는 형태로 할 건데, 나는 리스트에다가 요거 지금 받아오고 있잖아요. 요 이름으로 리스트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멀티파트 파일이 들어있는 요 리스트 받아오는데, 몇 개 받아왔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템 이미지 파일 리스트에 보시면 사이즈라는 걸 걸으시면 뭐예요? 얘 개수가 나와요. 몇 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확인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애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애로 만들 거고요. 얘는 빈 걸로 일단 만들겠죠. new 아이템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빈 거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근데 아이템 이미지를 만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저놈에 대한 뭐예요? 기존에 있던 아이템 번호를 여기다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 값을. 그래서 우리 뭐 해요? 아이템 이미지에 보시면 저기에 보시면 우리는 set 뭘 할 수가 있어요? 아이템을 걸 수가 있다고요. 여기.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거기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set 아이템을 걸 수가 있어요. set 아이템을 거는데 거기다 뭘 넣어요? 이 아이템을 넣어요. 원래는 우리 생각엔 저거 하려면 여기서 이거 받아와야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얘가 어디 떠 있어요? 영속성 그 영역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이게 값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걸로만 넣으면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걸리는 거예요? 포린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놈이 받아온 번호 있죠? 첫 번째 등록인지 10번째 등록인지라고 하는 애를 이 이미지에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번째 아이템하고 요 이미지하고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연관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뭐 해요? 만약에
이미지가 여러 개인데 만약에 어떻게 해요? 저 번호가 i번이 0번이었다면 이건 첫 번째 이미지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면 우리가 다른 건 둘째 치고 아이템 이미지에 제가 set rep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rep 이미지 sno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 이미지로 쓸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에 첫 번째는 이렇게 yes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이라면 대표 이미지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에 set하고 rep 이미지 sno에다가 no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나머지 애들은 다 no로 들어간 상태로 준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얘를 어디요? DB에다 이제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죠. 자, 얘는 아이템 이미지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뭐요? 레포지터리를 잡아다가 거기다 넣어도 되고 우리는 사실은 또 뭘 만들어놨어요? 서비스 만들어놨죠. 내가 서비스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에 우리 넣을 건데 우리는 뭘 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저기 봤더니 save item im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한번 태워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에 갔더니 맨 앞에다 뭘 넣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두 번째에다가 뭘 넣어요? 파일을 줘야죠. 그래야 뭐 해요? 파일에 대한 정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save 아이템 이미지에 가시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객체 하나 받아오고요. 그러니까 엔티티 하나 받아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일 하나 받아와서 그 파일에 대한 왜냐면 파일이 한 개씩 불러와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개 파일을 이렇게 받아와서 어떻게 해요? 특정한 위치에다가 등록도 해놓고 그 다음에 DB에다 할 정보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다 이제 등록을 얘가 뭐예요? 직접 이제 등록하는 거죠, 그죠? 등록을 해서 여러분이 저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저 파일을 하나 날려야 되죠? 저 파일이 아이템 이미지의 파일 리스트에 있는 애고 그 중에 한 개인데 뭐예요? get으로 꺼내올 거고 i번째에 해당되는 애가 그 i가 되겠죠? 걔를 하나 꺼내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 등록하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리하고 등록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오류가 뜨는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IO exception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거를 하는데 트라이 캐치를 해도 되고요. 저희는 어디서 고칠 거라고요? 저희는 컨트롤러에서 고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스로우를 던져버려요. 자, 이러고 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뭐 리턴한다 그랬죠? 등록된 아이템을 리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저장한 다음에 이거 받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하시면 여기 아이템 받아와요. 여기 내부적으로 여기서 변수 넣어서 받아와도 되거든요. 저장된 아이템이라서.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갱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낼 거냐면 아이템의 get id를 반환하면 아까는 없던 아이디가 어떻게 해요? 채워진 상태로 반환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나는 이걸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받아오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저장한 거잖아요. 그죠? 저장하시고 여기 보듯이 리턴 타입이 아이템이 넘어오니까 받아온 다음에 걔를 요 아이템 말고 다시 그 아이를 넣어도 돼요. 근데 얘나 걔나 똑같은 애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뭘 안 했어요? 컨트롤러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get만 있고 저희가 여기에 어디 갔냐? 리소스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임리프가 아니라 여기 아이템에 여기서 세이브라는 걸 딱 누를 거잖아요. 누르면 저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뭐예요? 요 DTO 들고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로 아이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애로 어떻게 해요? 파일 정보 만들어서 넘어온 거예요. 그게 받아온 거 그대로 컨트롤러가 처리한 다음에 저희는 서비스를 탈 건데 이 서비스가 여기서 보면 누구예요? 이 아이템 서비스겠죠? 근데 아이템 서비스가 아이템 저장하려고 넘어올 때 어떻게 해요? 거기는 폼 DTO하고 뭘 받아오는 거예요? 파일 리스트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서비스 단으로 그냥 밀어주는 일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서비스 단에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구조예요. 자, 어쨌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들 다시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